현대 건축물에 숨겨진 심장이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요? 건물의 동맥을 따라 생명선을 흐르게 하는 그 심장 박동 말이죠. 자,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그런 거대한 기계 장치를 떠올리실 텐데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건물의 순환계 전체를 움직이는 진짜 핵심 동력원은 따로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펌프입니다. 네, 바로 그 펌프요. 사실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말 묵묵히 물을 밀어 올리고 또 냉난방수를 순환시키면서 건물이 제대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런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숨은 영웅, 펌프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기본 원리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요. 펌프는 모터 같은 데서 에너지를 받아요. 기계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그 힘을 고스란히 물이나 다른 액체에 전달해주는 기계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유체를 압력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한마디로 억지로 필요한 곳까지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펌프라는 게 다 똑같은 펌프가 아니에요.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체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이 방식이 펌프의 성격부터 용도까지 모든 걸 결정해버립니다. 자, 그 두 가족이 바로 터보형 그리고 용접형입니다. 먼저 터보형, 우리가 흔히 원심 펌프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안에 있는 임펠러라는 날개를 휙휙 돌려서 물을 쫙 밀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보내는 대유량의 딱이죠. 반면에 용접형은 좀 달라요. 물을 일정한 공간에 딱 가뒀다가 꾹 밀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아주 높게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건물에서는 대량의 물을 계속 순환시켜야 하니까 주로 이 터보형, 즉 원심 펌프가 쓰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원심 펌프,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녀석이 대체 어떻게 속도를 압력으로 바꾸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원심 펌프의 심장, 그건 바로 임펠러입니다. 모든 건 이 회전하는 날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임펠러가 모터에 연결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전하거든요. 그럼 그 원심력 때문에 중심으로 들어왔던 물이 바깥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내던져지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임펠러의 역할은 압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일단은 물에 엄청난 속도를 붙여주는 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압력은 어디서 생기냐?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달팽이 모양의 볼류트 케이싱이 그 주인공인데요. 임펠러가 쌩쌩 내던진 물이 이 케이싱 안으로 들어가면 통로가 점점 넓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넓은 길을 만나니까 물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바로 그 순간 속도라는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속도를 늦춰서 압력을 얻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기발한 원리 아닌가요? 자, 이렇게 펌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봤으니까 이제 이 펌프의 성능, 그러니까 스펙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봐야겠죠? 펌프의 능력을 딱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펌프가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유량과 양정입니다. 유량은 쉬워요. 얼마나 많은 물을 보내냐, 즉 양을 말하는 거고요. 분당 몇 리터,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양정은 얼마나 높이 또는 얼마나 세게 밀어 올릴 수 있냐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단위는 미터로 쓰고요. 이 두 가지가 펌프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인데 문제는 이 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펌프에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위험한 상황의 이름이 캐비테이션입니다. 이건 펌프에게 있어서 뭐랄까? 최악의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펌프를 그냥 순식간에 고철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현상이죠. 캐비테이션이 뭐냐면요. 액체 속의 압력이 너무너무 낮아져서 물이 100도가 아닌데도 끓어버리는 현상이에요. 이상하죠? 뜨겁지도 않은데 물이 끓어서 수증기 방울, 그러니까 기포가 막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키워드는 열이 아니라 낮은 압력이라는 거예요. 이 파괴의 과정은 딱 3단계로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 펌프가 물을 후루룩 빨아들이는 쪽 있죠? 거기 압력이 순간적으로 확 낮아지면서 물이 끓고 기포가 생겨요.
두 번째, 이 기포들이 물을 따라서 압력이 높은 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압력이 높은 곳에 도착한 이 기포들이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안쪽으로 와장창 찌그러지면서, 즉 내파하면서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충격파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마치 아주 작은 망치 수천 개가 펌프 내부를 때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망치들이 쇠로 된 임펠러를 계속해서 쾅쾅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단단한 쇠가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하게 갉아먹히게 되는 거죠. 펌프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고 덜덜 떨리고 성능이 뚝 떨어지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무서운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핵심은 펌프 기계 그 자체가 아니에요. 펌프가 놓여있는 전체 시스템 설계에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펌프로 들어오는 배관을 짧고 굵게 만들어서 물이 좀 편하게 들어오게 해주고, 펌프를 물탱크보다 더 낮은 곳에 설치해서 중력이 도와주게 하는 거죠. 물 온도도 낮으면 좋고요. 결국엔 이런 거예요. 펌프가 나 이 정도 압력은 있어야 숨 쉴 수 있어 라고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시스템이 알았어, 그거보단 더 넉넉하게 줄게 하고 충분한 압력을 제공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깨지는 순간 캐비테이션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펌프의 성능은 절대로 펌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임펠러가 얼마나 잘 도는지, 유량과 양정이 어떤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인 캐비테이션을 막는 것까지. 이 모든 게 결국 펌프가 속해 있는 배관, 물탱크 위치, 심지어 물의 온도 같은 전체 시스템과의 조화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조화가 건물의 숨겨진 심장을 건강하게 뛰게 하고 수명과 효율을 결정하는 진짜 열쇠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시스템들은 과연 성공을 위해 잘 설계되어 있을까요? 이건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